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1 천재 김수학의 4의 1단원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핵심 부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세요. 문법 부분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한번 암기를 하면 여러 번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그리고 수능 때도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이왕 공부하는 거 큰맘 먹고 꼼꼼하게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높임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높임 표현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 높임 표현이고요. 주체 높임 표현은 누구를 높이는 거죠? 바로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서술의 주체를 높입니다. 서너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합니다.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객체 높임 표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의미하고 모시다, 여쭈다, 드리다, 뵙다 등과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하고요.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자, 상대 높임은 여러분 나랑 대화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가리키는데요. 다른 높임 표현들과는 달리 문장 끝,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종결 표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요. 청자와 거리가 있거나 혹은 공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하십시오와 같은 격식체를 사용하고요. 청자와 가깝거나 혹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우리 해요체, 해체와 같은 비격식체를 사용합니다. 이런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들은 반드시 출제되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명사형도 있고요. 동사형도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체와 객체 높임 표현을 각각 구분하여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제 힘이 아닌 거죠.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동 표현의 반대 개념은 바로 능동이라고 하고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지다, 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게 되다 라는 표현을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 표현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는데 이 사건 시와 발화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어떤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진행상이라고 하고 어떤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뒤에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인용 표현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직접 인용입니다. 큰 따옴표를 쓰고요. 남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라고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간접 인용은 남의 말을 그래도 나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고를 사용합니다. 어휘의 표현과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단어라도 어종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 우리 전문어와 사고도구어를 보도록 할게요. 전문어는 학문이나 직업 분야의 지식이 담겨있는 어휘를 가리키고요. 특정한 학문이나 직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같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의사들끼리는
저희는 알아듣지도 못할 전문적인 단어로 막 소통을 하잖아요. 굳이 풀어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어들을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것까지 챙겨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고도구어 같은 경우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를 가리킵니다. 전문어는 특정 분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고도구어는 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저희 몇 가지를 지문에서 확인하고 가볼게요. 어제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동사 프로그램에 관해 선생님께 여쭈어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는 표현이 대화가 제시되어 있고요. 소개하신과 여쭈어 보러는 지금 여러분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맞아요.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고요. 갈래, 좋아, 이것은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친구인 청자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대화를 제시하고 높임 표현이 바르게 연결됐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 이런 문장을 제시하고 이 밑줄 친 할아버지를 동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높임 표현 바꿔볼래? 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동생이 손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밥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진지라는 단어를 밥으로, 그 다음에 잡수다 라는 단어를 먹고, 그 다음에 계시다 라는 단어를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자, 해당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내렸는데요 에서는 어을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진행 상태를, 그 다음에 그치겠습니다 에서는 get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죠. 선언말어미, 관형사형어미, 시간부사 등을 활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해당 대화도 보고 갈게요. 제가 액자를 깼어요와 액자가 깨졌어요 라는 대화가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두 번째 액자가 깨졌어요는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는 의도가 나타나죠. 이렇게 피동 표현의 효과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대상이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도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객관성을 띠고 싶을 때 이런 객관성을 통한 뭔가 신뢰성을 주고 싶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출처를 잘 모를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피동 표현이 사용되죠.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용문을 바꿔 쓰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ot은요 단순 과거다라고 정리할 게 아니라 뭔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교과서에 제시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바꿔 써야지 맞냐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시간 관계상 빨리 기출문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저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높임 표현의 종류에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렇게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3번이죠. 주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고요. 객체의 높임 표현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저희 빠르게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음 중 문제와 시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쉽죠? 비가 왔다, at을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